대만 인구 절반은 중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산 방산 수출하는 순간 기술은 중국에 유출될 듯 싶네요. 기술 유출 심각할 듯 우리의 핵심 기술이 들어간 무기는 수출 금지해야 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미국의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이 대만에 다녀간 뒤로 본격적인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엄호하던 항모전단이 물러나자 중국이 다시 호랑이 행세를 하며 대만을 봉쇄 및 포위하는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명 대만 통일 작전이라 불리는 이번 훈련은 대만 코앞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군사 훈련이며 실탄 사격은 물론 둥펑 미사일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대만 인근에 안착시키는 등 군사적인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국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라고 주장하는 제-20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 그리고 공중급유기까지 동원하여 도합 100여 대의 군용기들이 이번 훈련에 참여했고 대만 국방부의 발표엔 중국 군용기 50여 대가 대만의 영공을 침범했으며 그중 20대가량이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돼 명백한 군사도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군용기가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도발은 언제든 격추당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라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 중국 지도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인근 해역과 영공을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전방위적인 봉쇄 작전을 펼쳤으며 작전이 전개되면서 기습적으로 2곳의 봉쇄 지역을 추가로 설정해 대만으로 향하는 다국적 항공기와 선박의 통행이 금지되어 약 40여 개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번 훈련으로 중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유사시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차단과 필리핀과 일본에서 지원되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도 무력하게 당하지는 않겠다며 현재 4개월에 불과한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중국군의 상륙과 포격을 방어하기 위한 국가 단위 훈련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의 전력에는 큰 공백이 생겨 유사시 밀려오는 중국군을 막기엔 크게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미국이 대만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무기 공급난 크게 2가지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중국과의 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은 버티는 것밖에 없으며 대만의 중국 본토 상륙은 불가능에 가까워 중국의 침략 시 대만군의 핵심 전략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시켜 국가 기간 산업과 군사시설 그리고 보급로를 지키는 것. 2번째로 상륙하는 중국의 군대를 막으면서 중국 본토의 군사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보복 타격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병력을 끊고 미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일이 대만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대만은 자신의 힘으로 중국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상륙을 막고 영토를 지키면서 중국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쉽게 침략당하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중국의 대만 통일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대만은 다급하게 중국에 맞서기 위한 장비를 구매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방어 시스템을 갖추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대만의 가장 공백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패트리엇 등 대공방어 무기와 상륙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자주포와 제블린 등 휴대용 방어무기의 부족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대만군 당국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팔라딘 자주포와 패트리엇 그리고 제블린 미사일의 판매를 요청했지만 일부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로 판매 금지를 당하고 나머지는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주문량 폭증으로 대만이 10년 안에 방어 능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제일 먼저 팔라딘 자주포는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에서 40문가량, 우리 돈 1조 원어치 물량을 대만에 판매 승인하며 내년부터 도입이 예정됐지만 지난달 미국은 대만에 수출하기로 예정된 팔라딘 자주포를 일방적으로 판매하지 않겠다며 통보했습니다.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영향으로 인해 부품과 장비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약속된 날짜인 2023년까지의 보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만에서는
최대 5년까지 더 기다릴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생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단호하게 판매 불가 입장을 고수하여 팔라딘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하여 팔라딘 자주포를 수출한다면 첨단 기술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 금지되고 F-16V 전투기로 대체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만에서는 자주포 전력의 공백이 생겨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훈련 규모라면 국토 방어는커녕 미국의 지원이 도착하기 전에 무력 통일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진가를 발휘한 제블린 역시 전례 없는 공급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개전 단 3개월 만에 제블린 5년치 생산량을 소진했다는 것으로 대만은 이번에 800기가량의 제블린 미사일을 추가 주문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최소 5년 이상 기다리라는 답변했습니다. 현재 대만이 보유 중인 제블린으로는 전년전이 발생했을 때 고작 일주일도 버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와 대만군의 구멍난 안보 능력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블린과 팔라딘 자주포는 대만에 상륙하는 중국군을 저지하는 목적이지만 대만 내 중요한 발전소와 고속도로, 항구 등 사회 기반 시설과 반격 능력을 보유한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용도로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만군은 현재 7개의 패트리엇 포대를 운영 중이며 대략 400개가량의 대공방어 미사일을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패트리엇 배치 현황을 보면 주로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에 배치되어 대만 후방이 비어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중국군은 대만의 정면에서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항모전단 접근을 차단하며 대만을 둘러싼 채로 사방에서 접근하기에 지금보다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와 대공방어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만은 지난달 미국과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약 9,500만 달러 규모의 방공 미사일 300기가량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만과 미국의 계약에 따르면 5년 내로 도입을 완료한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패트리엇 도입이 5년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나토 회원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최첨단 대공방어 미사일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6년에 패트리엇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폴란드는 내년인 2023년 초에나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분쟁이 없던 시절에도 7년이나 걸리는 사업이며 얼마 전엔 스위스부터 시작해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패트리엇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상황이라 지금과 같은 생산 속도로는 대만이 추가적인 패트리엇을 받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이에 대만군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목격하고서 다음은 대만 자신들의 차례인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고 미국 중앙정보부 CIA의 국장은 이미 중국은 대만 침공을 결심하고 준비를 완료했다며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정세를 보고 실행시키는 조율 중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즉 대만의 방공무기 도입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가만히 앉아서 10년씩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으로 대만 현지 언론과 네티즌들은 한국산 방공무기 도입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 40조 원 규모 초대형 수출을 성공시키며 국제적으로 한국산 무기가 집중 조명받게 되자 대만에서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완전히 무산된 팔라딘 전차 대신 K9 자주포를 검토 중이며 한화 디펜스가 이집트에서 K9 자주포를 수주할 당시 수십 km 떨어진 바다 위의 목표물도 명중시키는 시범을 보여 섬나라인 대만이 K9의 해상 목표물 적중 능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패트리엇을 대체할 한국산 방어무기인 천궁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UAE에 4조 원 규모의 초대형 수출을 성사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자체적인 대공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만 한국처럼 패트리엇을 대체할 만한 고차원적인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제블린을 대체할 만한 현궁 역시
대만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만의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 한국 무기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폴란드 수출이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글로벌 4위로 도약할 것이며 대만이 가장 원하는 미국의 장비는 공급난으로 인해 최소 10년이 걸리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대만의 적국으로 이들의 무기를 도입하기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유럽 국가들의 무기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유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원하는 만큼의 성능도 나오지 않아 계륵이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무기만이 빠른 공급과 훌륭한 성능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의 대만 언론들은 지금 한국 무기 도입을 망설인다면 미국 무기를 도입할 때처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며 한국과의 도입 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는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도입하기로 결정하면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 대만이 원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만에서 반대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교류가 많은 국가여서 한국이 중국과 맞서는 무기를 대만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냐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반박글이 달렸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고 여기에 인도의 한국산 K9 자주포 실전 능력에 중국이 제대로 된 반격도 하지 못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한국산 무기의 실전성이 주목받게 되었는데다 중국은 자국 본토를 노리는 한국 무기가 인도에 수출됐지만 한국에게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대만의 수출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팔라딘 자주포와 패트리엇 및 제블린 미사일을 수출 허가 내렸을 때 중국에서 크게 반발한 전례가 있어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기에 인도에 한국 무기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큰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한 결과 대만이 최대한 빠르게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한국의 방어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수출 어려운 폴란드에 갈 무기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보급이 다 막힌 상태로 더 이상 수출 물량으로 우리나라 자체 보급이 늦어져서 안보구멍이 날 것이기에 대만 수출은 안 됩니다. 거기다 반도체 기술도 저렇게 쉽게 중국에 넘기는데 우리 기술도 100% 넘길 건데 뭘 믿고 수출을 합니까? 대만의 군복무가 4개월이라니 기가 찬다. 내가 보기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느껴진다. 4개월. 군복무는 중공과 비교할 때 가가 막히고 누구를 믿고 안일한 국방으로 중공과 전쟁한다니 웃음이 나온다. 적어도 이스라엘처럼 남여가 군복무를 하며 아스라엘을 벤치마킹을 하여 중공이 감히 넘나 보지 못하도록 온 국민이 똘똘 뭉쳐나라는 우라가 지킨다는 방정식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대만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내가 보기에 4개월. 군대 생활은 가소로와 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